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부터 도내에 강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록적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관 동파 신고가 속출하고 여객선 일부 항로도 통제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익산 선거구 조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인구 하한선 17만 8천여 명에 이르지 못하는 익산 갑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을의 일부 지역을 갑 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9월 세 채에서 2달 만에 1,245채로 늘었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군산이 64%에 이를 정도로 증가 속도도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급증은 금리 급등과 전주의 부동산 조정 대상지 제외에 따른 풍선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 경암동 일대 복합센터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구암초등학교 인근 땅과 주민센터 부지에 문화시설과 주민센터를 함께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올 말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설 연휴 때부터 도내에 강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록적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량기 동파 신고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서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어선 조업이 중단되는가 하면 여객선 항로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 비흥항, 어선들이 정박돼 있습니다. 군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를 기록하는 등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한때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조업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로 인해 조업이 전면 중단됐고 보시는 것처럼 어선들은 항구에 피난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여객선 항로도 막혔습니다. 군산에서 연도와 어청도를 잇는 2개 노선이 통제됐습니다. 어제까지 폭설로 인해 결항됐던 군산공항은 오늘부터 정상 운행으로 전환했습니다.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설 연휴 기간부터 현재까지 군산과 익산에서 10여 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도내 낮 최고 기온은 지난이 영하 5도로 가장 낮았고 군산 영하 4도, 익산 영하 3도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진안과 무주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기상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기류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05km의 그 영하 40도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이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모레까지 이제 평년 기온이겠지만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영하 10도 내외가 한 번 더 되겠고요. 전라북도는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동파와 농축수산물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도내에서 발생한 4대 범죄 건수는 살인과 강도는 없었고 절도 32건, 폭력 48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0사건보다 23건 감소했고 검거율은 지난해보다 16.3%포인트 증가한 81.3%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전년 60건보다 41.7% 감소한 35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26% 증가한 58건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인 만큼 가족 모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잠재됐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설 연휴 익산 지역 주요 관광지에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백제 왕궁박물관과 교도소 세트장,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등에 2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전통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등이 펼쳐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말 인구수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됐던 인구 하한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익산 을의 일부 지역을 익산 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달 말 인구수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국회에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내게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에 적용됐던 인구 상한선 기준은 27만 8천 명, 하한선은 13만 9천 명입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익산갑을 포함해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등 3곳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익산갑의 경우 현재 13만 900여 명에 불과해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익산시 인구가 인구 상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14만 2천여 명인 익산을의 일부 지역을 갑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이게 되겠지만 적어도 21대 총선의 인구 하한선 기준만큼은 충족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을에서 좀 조정을 해서 우선 분실을 하는 걸로 해서 조정할 것 같아요. 익산을에서 갑으로 변경이 고려될 수 있는 곳은 망성과 춘포 등 일부 지역.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으로 변화를 겪었던 지역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이합집산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안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거기를 활동하고 했는데 선거구 획정은 상하한 인구수와 시도별 의석 정수 등을 토대로 지리, 생활문화 여건,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정당 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지각 획정이 반복돼 왔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 조정. 인구가 줄어든 익산은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조정안 마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7일 익산과 군산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군산 공설시정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전북 방문은 전국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법률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법제처의 2023년도 정부 입법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 개정 법률안 210건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률안은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7건과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안 186건입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규정, 심의 추진 기구에 관한 사항을 담을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사과장에 전양목 행정복지 수석 전문위원이 인사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의회 사무국장 승진에 따라 전양목 행정복지 수석 전문위원이 공석 중인 운영수석 전문위원 겸 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18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곽동근 의정계장은 행정복지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했고 김한규 의사계장은 의정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는 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시의회가 처음으로 인사권을 갖고 자체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9월 새 채에서 2달 만에 1,245채로 늘었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군산이 64%에 이르는 건데요.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금리와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에서 해제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업체가 짓고 있는 군산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양률은 20%에 그쳤습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청약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9월까지 22개월 동안 세 채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10월 670채로 늘고 한 달 뒤 1245채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2달 만에 세 채에서 1245채로 1242채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1951채 가운데 군산이 차지한 비중은 64%로 익산 340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군산 미분양 물량이 4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7년 5월 1015채 이후 처음입니다. 다행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단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 이유는 신규 아파트 과잉 공급과 고금리 탓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을 실하기 전까지 중도금이라는 걸 납부를 하는데 중도금에 대한 이율이 오르게 되면 그 중도금 이자에 대한 금액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데다 지난해 9월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에서 해제되면서 외지인 투기 세력이 전주로 빠져나간 것도 미분양을 부추겼습니다.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세력이 갔다가 자꾸 규제를 묶으니까 조정지역으로 투기 묶으니까 그래서 전주나 이런 데 갔는데 전주마저도 묶이니까 조정지역 묶이는 익산이나 군산 이쪽 소도시까지 침투했다고. 근데 전주 풀어줬잖아요. 올해 안에 3-4개 아파트가 더 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군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480명을 모집합니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가운데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 임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에 6개월 이상 종사했으면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지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과 부속 건물은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창고와 축사는 540만 원까지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 추진 시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원협 공판장이 올해 경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익산 원협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초매식을 갖고 올해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과 군산 등 4곳에서 공판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 원협 공판장의 경우 지난해 물량은 43,621톤, 982억 원어치가 거래됐습니다. 한편 군산 원협 공판장은 지난해 12,368톤, 297억 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 경암동 일대 복합센터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구암초등학교 인근 땅과 주민센터 부지에 문화시설과 주민센터를 함께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군산 경암동 생활복합센터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군산시는 국비 50억, 도비 8억 등 총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층 규모의 생활 SOC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 부지로는 구암초등학교 유휴부지와 경암동 주민센터 부지 3,980제곱미터를 활용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지면 3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기존의 노후화된 주민센터가 새롭게 단장해 주민 편의에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방과 후 교실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갖춤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교육청, 구암초,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주민센터 이전을 끝내고 오는 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구암초등학교 학생들, 인근의 유치원, 그리고 이 경암청사 그동안에 노후됐던 경암청사를 이용했던 마을 주민들 간의 그 화합의 장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복합 문화시설이 경암동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에 장 보러 온 40대 부부가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부부는 24일 설 연휴 동안 장을 보던 중 꽃게장 가게 내부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119에 신고했고 남편은 시장 내 분말 소화기 한 대를 사용해 불을 4분 만에 껐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50여 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화재가 초기 진압돼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도 5만 원에 그쳤습니다. 소방서는 멀티탭 사용 부주의를 원인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군산 삼북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는 오늘 오전 8시 33분쯤 화재가 발생했으며 30여 분 만에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1개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멀티탭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5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9,000여 명으로 13주 만에 최소를 보여 주간 위험도 낮음 수준으로 하향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82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25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45명 증가한 6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46명, 군산 112명, 익산 88명 등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0일 기준 0.8을 나타냈고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이달 초 시행된 2023학년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원광대학교 의대 졸업 예정자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의대 졸업 예정자 101명이 전원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치른 실기시험에서는 99%가 합격했습니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 필기와 실기의 전국 평균 합격률은 각각 94.7%와 96.2%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이뤄진 관광 소비의 절반 이상은 식음료업에서 쓰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들의 업종별 신용카드 결제액은 식음료업이 전체의 58.5%인 4,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쇼핑업이 24.5%인 1,900억 원, 여가 서비스업이 12%인 950억 원, 숙박업이 5%인 400억 원 순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 중 75%는 지역 내에서 숙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도내 학생 2,000명 이상이 해외 연수에 나가야 됩니다. 도교육청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00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외 연수는 미국과 동일, 중국, 필리핀 등에 걸쳐 해외 진로 진학 탐방과 영어 문화권 체험, 역사 탐방 등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는 직업계고 현장 체험학습 등이 제공됩니다.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과 노동 실태조사, 기초통계구축, 노동법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차별 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가 민간 위탁을 맡았고 공인 노부산업 8명이 배치됐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용임 씨가 익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시는 김용임 씨가 박현경 선수에 이어 홍보대사 가운데 두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시가 마련한 소정의 답례품과 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김용임 씨는 익산 송악동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 공모전에서 좋은정책상과 평생교육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189개 평생학습 도시를 대상으로 모두 3개 분야에 걸쳐 우수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음을 비롯해 퇴근길 학습 한 잔, 익산 평생학습 축제 등의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30일부터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어 4차 산업혁명, IT 컴퓨터 자격증, 법정 의무교육 등 9개 과정 500여 개 강좌가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군산시 사이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평생학습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해에도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관내 거동불편 40가구에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전달했고 같은 날 새해맞이 방한복을 준비해 관내 아동센터 이용아동 3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군산시 조촌동의 군산 라이온스 클럽이 명절을 맞아 온정을 나눴습니다. 10kg 쌀 15포, 컵라면 33박스를 저소득층에 후원했고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의 집 수리 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영하 4도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